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브랜던 오도너휴의 철학의 숲입니다. 외국의 동화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접목시켜 철학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책입니다. 아일랜드 영부인의 추천을 받은 이 책은 26가지의 동화 속에서 26개의 주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생각 대장과 함께 세 가지의 숲을 탐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철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의 동화가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숲이 나오는데 처음 만나는 철학 세계,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두 번째 숲, 첫 번째와 두 번째 숲을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넓어지게 된 세 번째 숲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숲의 이야기 위주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숲에는 호기심, 질문, 용기, 꿈, 각성, 현실, 정신과 육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우물 밖을 나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호기심이 자신을 가두었던 틀을 깨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지적 호기심은 인간을 경이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게 한다고 했으며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 역시 지적 호기심으로 자신의 작품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처럼 코끼리의 다양한 곳을 만지면서 장님이 다양하게 코끼리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만진 코끼리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니체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존재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아이들에게는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내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을 구하러 갔다가 오지 않은 인도 청년 나라다는 힌두교의 위대한 여신인 비슈누에게 물을 주기 위해 구하러 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나라다는 예쁘게 살고 있었는데 12해가 지나고 큰 폭우가 와서 가족과 자신의 집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슈누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나라다, 물은 가지고 왔느냐? 거의 1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데요. 부처는 어떤 마음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큰 각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꽃의 설교라 불리는 설교를 통해 큰 각성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얀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요. 큰 각성에 이르는 여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 계속 있으면서 동굴벽에 비추는 그림자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 죄수였던 한 여자는 동굴 밖으로 나가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굴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동굴 밖의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죄수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이 동화와 연관된 철학자로는 닉 보스트롬이 나왔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동굴벽의 그림자는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뮬레이션이지 않을까 한다는데요. 닉 보스트롬은 지적 문명이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적 문명이 시뮬레이션 세상을 가동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하며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닉 보스트롬은 이미 시뮬레이션 세상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가설을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다니엘 데넷은 미국 정부에 고용되어 비밀 임무에 참여한 과정을 공상과학 소설로 그려내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머릿속에 있는 뇌를 꺼내 보관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 중 데넷의 몸은 갇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뇌와 몸이 다른 곳에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데넷은 어디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의식이 무엇인지, 정신과 뇌와 육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앤디 클락 등이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 앤디 클락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신 정신은 어디에서 멈추고 세상의 나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숲에서는 영웅, 인간, 부, 공정한 사회, 옳고 그름의 구분, 인공지능, 지식, 육식,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위대했던 시절, 신은 인간들이 신성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를 괘씸하게 여겨 최고의 신 브라흐마는 인간의 신성한 불꽃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기로 했는데요. 높은 산도 바다 깊숙한 곳도 인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내면인 마음에 그 신성한 불꽃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고대 힌두교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영원한 핵심을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니체의 이야기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우며 본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알아내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숲에서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판도라의 상자에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불을 훔친 거인족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복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름다운 판도라를 보냅니다. 판도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그 상자를 열어서 온 세상을 나쁜 것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 판도라의 상자를 지금 열게 되면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요. 지능 폭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책에서는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저도 항상 고민이지만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도 보여줍니다. 부자였던 카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식탁에는 동물 100여 마리의 음식이 항상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저승에서 그 동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먹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동물보호기관인 인간다운 사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식용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의 수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아마 전 세계를 합친다면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피타고라스 역시 육식을 반대하고 고기가 들어간 식사를 하는 것은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숲에서는 좌선, 자연, 그림, 생각의 틀 넘기, 자아 극복, 세상을 보는 눈, 동물적 본성,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한 황제는 백성들에게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밤낮으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혼자 고심하던 황제는 백성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위해 음악의 대가인 링룬에게 백성에게 들려줄 최초의 음악이자 기본이 되는 소리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음을 황종이라고 부르며 링루는 대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었는데 세 번째 불 때 봉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봉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링룬의 대나무 피리 소리와 봉황의 울음소리가 조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황제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그 당시에 사람과 동물, 돼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디언들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정복하기보다 자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인디언 부족 중에서 라코타족이 있는데 라코타족의 언어에는 미타쿠에 오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철학자이자 심층 생태학자인 아르네 네스 역시 자연과의 유대감을 인식하는 자아를 생태적 자아라고 하며 생태적 자아를 통해 인간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 가로등 불빛 환한 곳에서 열쇠를 찾는 행동을 통해서 저자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둡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는 당연히 열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쩌면 밝은 곳에서만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잡혀있는 생각의 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다나베 하지메는 철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원래 가진 생각의 틀과 자아 감각은 아주 작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좁은 생각의 틀과 자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읽어주는 철학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오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호기심과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일상의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철학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저자가 말하는 철학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더욱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브랜던 오도너휴의 철학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